네, 반갑습니다. 하이리빙의 오너 강숙입니다. 네, 오늘 저한테 주어진 시간에 저는 최고가 되는 방법,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네트워크 마케팅 하이리빙이죠. 그러니까 그 일에서 최고가 되는 방법, 그 최고가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책꽂이에 있는 많은 책 중에서 그 책을 뽑아서 다시 한번 읽는데 정말 많이 읽었더라고요. 근데 진짜 하나도 생각이 안 나요. 다 처음 읽는 것 같아요, 전부. 1장에서 꿈과 목표. 좀 전에 1강에서 스태그플레이션에 관한 많은 말씀을 해주셨고, 지금 베이비 부머들이 62세부터 69세, 그분들의 부모님들이 5남매에서 9남매까지 낳았던 그 시대에 살았던 세대들이죠. 저도 거기에 속하는데 3년 이내에 약 700만 명이 은퇴를 한답니다. 그런데 그 700만 명이 가지고 있는 총 자산의 80%가 부동산, 집 한 채, 두 채, 이제 여기가 80%가 이렇게 돼 있다라는 거죠. 일반적으로 그 선진 그 서구 유럽의 그런 나라들의 그 부동산 자산률이 약 40%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50%가 넘어가면 이제 빨간 신호등이 와서 조절을 이렇게 한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는 80%가 이렇게 넘게 돼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하고 그 일자리며 현금 유동성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약화가 되죠. 그래서 그 집 한 채를 팔아서 줄여서 자녀들과 나누고 본인은 작은 채로 편안하게 옮기고 또는 시골로 가고 이래저래 해서 지금 뭐 수도권에 8만 채 집이 뭐 그대로 있다. 수도권이 아니라 서울에.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까지 나오면 더 어려움이 오지 않겠냐. 그래서 묶여져 있는 그런 자산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계속 흐르게 할 수 있는 현금 자산이 정말 중요한 시기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 시기에 나는 꿈과 목표를 가지기 시작을 합니다. 직장에 인생의 정년이 있지만 인생의 정년이 있지만 인생의 정년이 없다. 직장에는 있지만 인생에는 없다라는 거죠. 흥미와 책임감을 가지고 지니고 활동하고 있는 한 그는 아직 현역이다. 그리고 인생의 정년이 있다면 탐구하고 창조하는 노력이 멈추는 바로 그때다. 그래서 아직은 탐구하고 창조적인 그 뭔가를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그 시점에 우리는 현역이라는 거죠. 근데 언제까지 현역을 할 수가 있느냐? 내가 계속 탐구하는 끝까지. 보통 사람이 꿈을 발견하고 믿음과 결심이 생기면 특별한 사람이 되어간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목표를 성취하는 것은 우리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이다. 그리고 곧 승리의 길이다. 제가 며칠 전에 저희 남편 친구를 통해서 이제 부부들 간의 이제 모임이 굉장히 이제 끈끈하게 결속이 됐어요. 그리고 뭐 어떤 분은 시골에 있고 뭐 사고가 있고 또 헤어지기도 하고 어쨌든 이제 세 명이 아주 굉장히 끈끈하게 친한데 그 셋이 저희가 애기 결혼하기 전부터 만나기 시작을 해서 이제 60이 다 돼도 이렇게 만났는데 저는 이제 하이리빙에서 이렇게 23년 이상 목론을 하고 있고 계속 할 것이고 그리고 한 친구는 풍선 아트를 시작을 해서 이제 꽃 꽃차를 하면서 지금 이제 박사학위를 또 공부를 하고 있고 또 한 친구는 우리나라 대기업에 정말 유리천정을 뚫었어요. 여자 상무이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상무이사가 된 친구가 법카를 쓰면서 그날을 종일 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각자, 우리 정말 멋진 여자들이야. 막 이제 서로 계속 우리는 뭔가를 하고 있잖아. 그랬더니 그 상무이사가, 나 2년짜리야. 그래도 2년 한 번 넘겨서 그래도 4년은 갈 거야. 이제 본인이. 그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또 박사는, 나 박사 받아봤자 시간 강사야. 막 또 이러고. 그러니까 각 분야에서
그 남편들이 불만이 많아요. 다. 그 한 남편은 자기 박사, 석사 끝난 줄 알았더니 또 박사학위 받는다고 밥을 안 해준다. 막 이러고. 또 하나는 상무이사 한다고 주말마다 골프 나간다. 이제 그런 얘기를 저희 아이들하고 같이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저희 큰딸이 그거를 수용하지 못하는 남편이라면 남편이 문제다. 막 굉장히 막 강하게 이렇게 누가 문제일까요? 그렇게 성장하는 아내가 문제일까요? 그 성장 때문에 집안일이 안 된다고 말하는 남편이 문제일까요? 어쨌든 다 불만이 많아요. 어, 근데 제가 그랬어요. 나 이번 달에 강의 있는데 ABC 새 여인에 대한 내가 얘기를 할 거다.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제발 좋게 얘기해줘. 그래서 아니 현실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할 거야. 제가 그랬거든요. 근데 그 둘은 일이 끝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결론은 언니는 제가 나이가 제일 많아요. 언니는 일이 끊기지 않으니까 다음에 언니가 풀로 쏴. 이제 그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각자 이렇게 꿈이 있었고 또한 목표가 있었고 그거를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했는데 정말 그 가장 가까이 있는 부부가 너무너무 불편해 할 만큼 치열하게 하니까 그 위치를 가더라고요. 어떠십니까? 남편들이 지금 불편해 하십니까? 막 아내가 너무 열심히 해서 남편이 불편해한다 그러면 곧 성장하실 겁니다. 그게. 자, 이 꿈과 목표를 이루기 위한 네 가지 연료. 이 로켓이 발사되기 위해서 연료가 필요하죠. 근데 고체 연료, 1단계, 2단계까지는 고체 연료가 필요하고 3단계는 액체 연료에 의해서 발사가 된답니다. 그 고체 연료가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거의 1, 2위를 할 정도의 그런 엄청 막강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렇게 꿈과 목표를 이루기 위한 네 가지 연료 중에 첫 번째는 시각화. 보물지도죠. 최종적으로 내가 얻고자 하는 그 결과, 그런 것들을 그림을 그리는 습관을 기르는 것으로만도 성공에 한 발짝 다가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최종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그것들을 그려가는 과정, 그거를 보물지도라고도 하고, 그리고 내가 인생에서 이뤄내고자 하는 것들, 차, 집, 여행, 뭐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죠. 자녀의 어떤 교육, 뭐 이런 많은 것들. 저는 할머니 되는 게 꿈이라고 그랬거든, 제가. 그러니까 아이하고 같이 책 읽고 그 책 내용을 같이 현장 답사로 여행 다니고 그런 할머니로 사는 꿈을 소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물지도를 쫙 전시해 놓은 곳, 그거를 나만의 화랑이다. 전시장이라는 거죠. 꿈 전시장. 그거를 다시 말하면 또 보물지대도 하고, 그러니까 제가 막 이 사업할 때 그 홈미팅에 가서 그날은 좀 편안했어요. 그 자기 소개하기도 막 버벅거리고 떨리고 그렇잖아요. 처음에 다른 사람들 앞에 서서 발표하고 이런 게 익숙한 교육은 아니었잖아요. 우리 세대는 앉아서 듣고 적고 이제 이랬던 세대라 엄청 떨리고 버벅거리는데 그날은 편안했어요. 그래서 제가 저를 툭 얘기한다는 것이 백수가 꿈이다. 이렇게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저희 스폰서인 저희 강금 여사님한테 엄청 혼났어요. 다 진지하게 자기 꿈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쉽게 말을 한다 막. 아니 근데 정말 저는 이렇게 백수가 꿈이었거든요. 늦게까지 책 보고 그리고 늦게 일어나고 이게 진짜 제 꿈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가난하게 살 펼쳐지 그게. 어쨌든 그런 꿈들을 이룰 일이 현실에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학생들 집에서 과외하고 그리고 그러다가 하이리빙을 만났는데 정말 저는 하이리빙에서 백수의 꿈을 봤어요. 정말 끝까지 내가 일하지 않아도 되겠다. 그래서 이 일을 막 선택할 때 이 일을 해야 돼 아니면 저 일을 해야 돼라고 할 때 굉장한 막 갈등이 있었거든요. 남편 사업 망하고 시골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7평 사골세방에서 살고 있을 때 그 우간다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친구 부모가 저한테 이렇게 손을 내밀었어요. 너랑 남편이랑 다 같이 와라. 너희 아이는 그 영국령이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오면 외국인 학교를 다닌대요. 그러니까 아이도
그 외국인 학교에 다니고 너는 호텔급에서 생활을 하게 될 거다. 굉장히 조건이 좋았어요. 그리고 매달 얼마씩 거기서 생활을 하고 네 통장에 들어갈 것이다. 10년만 있어도 얼마큼 살게 돼. 그거를 제가 하이딩과 굉장히 많이 갈등을 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제 친구가 너 도대체 얼마나 버냐? 얼마나 벌기에 그런 걸 갖고 다 갈등을 하냐? 근데 진짜 그때 제가 6% 9% 그랬거든요. 6% 9%는 얼마예요? 돈으로? 2만 원. 근데 정말 심도 있게 고민을 하다가 안 가겠다 그랬어요. 저는 하이리딩을 선택을 했어요. 그때. 왜냐면 그 일을 가서 돈 벌고 와서 다시 또 그 돈 갖고 뭔가 일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근데 하이리딩은 거기 가서 하는 그 10년의 노력을 여기에서 하고 나면 정말 제가 원하는 그 꿈을 이루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꿈들을 정말 집에다가 덕지덕지 붙여놨습니다. 그 7평 사거리방에 빨랫줄을 이렇게 쭉 길게 해놓고 그 빨랫줄 집게로 많은 사진을 막 거기다 이렇게 다 찍어놨어요. 계속 뭐 오리면 그냥 책에 있는 거 막 다 잘라서 해놓고 근데 그렇게 해놓으니까 저희 딸도 뭔가 갖고 싶은 것만 있으면 거기다 이렇게 빨래집게를 이렇게 붙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온 집이 그냥 그 무당 저기 한 것처럼 그렇게 다 해놨었거든요. 어쨌든 그 작은 방이 7평 사거세 방에서 아주 그 작은 방이 저의 꿈의 전시장이었고 제 화랑이었던 거죠. 그리고 그런 과정들을 향해서 갑니다. 두 번째 연료 흔들리지 않는 신념. 저에게 있어서 흔들리지 않는 신념은 사실 진짜 제품이었어요. 손에 습진이 너무 심했는데 세제 쓰면서 습진이 치료가 됐었거든요. 그리고 그 빈혈도 심했고 애 낳고 불과 6개월 7개월쯤 되면서 저희 언니가 이사하고 저는 소비자를 있었고 그때 수피리나 먹으면서 너무 좋은 어떤 경험을 했었었고 우리 그 난 아이가 아토피가 심해서 바디크레저 쓰면서 너무너무 좋았고 그래서 너무 자신 없을 때는 그래 이제 그만두고 가해나 열심히 하자. 근데 내가 아니어도 나는 이 사업을 안 해도 나는 이 제품 쓸 거야. 그리고 이 제품을 쓰면서 나는 누군가한테 말을 할 건데 그 세월이 10년 쌓이면 근데 이제 그러면서 다시 또 돌아오고 했던 그런 연료 중에 저한테는 강력하게 제품 애용이 그게 해당이 됩니다. 흔들리지 않는 신념을 과연 어떻게 개발시킬 수 있을까? 음, 그 들자니 뭐라 그래 뜨거운 감자라고 그러죠. 어, 뜨겁고 노차니 무겁고 막 이제 그런 상태. 강의 듣고 너무 좋으면 알리면 아니라고 하는 사람을 계속 만나니까. 근데 이제 저희 강원도사님이 어떻게 네 주변 사람들은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만 있냐 그래요. 그런데 제가 거기 강릉사님한테 그랬어요. 언니 주변 사람들은 감히 언니한테 아니라고 말을 못하는 걸 그랬더니 그러니까 감히 내가 한다는데 누가 아니라고 그래. 근데 저는 흔들릴 것 같으니까 막 하다못해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할까 말까. 내가 하는 거지 왜 그 사람한테 물어봐요. 그러니까 막 아니라고 하면서 막 이렇게 이제 말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흔들지 않는 신념으로 나를 이끌어 갈 것인가. 어, 그때 어느 강사분이 그 SW 법칙을 막 얘기를 해줬었어요. 누구는 예라고 할 것이고 누구는 아니오라고 할 것이고 그러면 다음에 또 시도하면 된다. 예, 아니요, 또 시도하고 예, 아니요, 또 시도하고 그래서 아니요 할 때마다 화장지 하나씩 뽑아서 휴지통에다가 넣어서 휴지통에 아니요 휴지가 가득 차면 맛이 다 가 있을 것이다. 그 말이 그렇게 유한이 됐어요. 잘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엄청 컸죠. 사업설명은 어떻게 하면 잘하지? 내가 잘해야 저 사람이 수용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 근데 그게 아니라 yes, no는 사람에 따라서 정해져 있지 내 능력의 차이가 아니더라는 거죠. 그래서 아니오를 많이 쌓으면 어느덧 그 아니오 속에 예가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은 탐광 사업이다 그래요. 탐광자. 그러니까 금이 들어있는 그 채굴 광을 찾아내는 것이다. 금이 묻어있는 그 불을 만들어내지 못하죠. 있는 것을 찾아낸다는 거예요. 어떻게 찾을 거냐. 많이 채광을 하고 다니면 찾아진다라는 거죠.
세 번째, 교육과 지식. 당신이 원하는 곳에 이미 간 사람들, 그들의 지식과 지혜를 받을 준비를 하면 된다. 그 모든 것이 이 시스템 안에 전부 다 있죠. 벤자민 프랭클리가 그런 말을 했답니다. 교육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는 것 그 자체가 힘이다. 그리고 그것이 곧 경쟁력이다. 그래서 저는 늘 우유부단하다 그러거든요. 제 성격 우유부단해요. 그런데 힘을 내서 이 사업을 했던 것은 아는 것이 쌓이니까 내가 아는 게 옳은데 막 아니라고 하잖아요. 근데 내가 옳다는 걸 내가 알아. 근데 거기서 힘이 나오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은 우유부단하지만 내가 아는 것을 저분이 아니라고 그래. 그때는 내 힘이 강하게 나가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경쟁력이 있는 나와 그 전에 나로 분류가 되기 시작을 해. 서서히. 당신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을 전부 마음속에 담고 그것을 가두어라. 그러기에는 이게 너무 깜빡깜빡 잊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막 할만 고생을 하는 거예요. 막 담으려고. 저걸 담아놓으면 또 힘이 될 것 같고 하니까 막 적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적는 게 다 적어요, 진짜. 교회 가서 말씀이나 웬만한 강의 거의 토시 안 빼고 다 적어지는 것 같아요. 속기사처럼 하도 이게 적다 보니까. 근데 안 적으면 이게 불안해요. 그게 습관이 되니까 A라는 사람과 상담 가거나 A를 컨택을 갈 때도 손에 볼펜이 들어져면 힘이 나요. 그게 이제 습관적으로 안정감이라고 하는 그 힘. 그래서 반복적으로 하는 그 교육의 힘은 정말 굉장히 강한 그런 믿음 체계를 주기 시작을 합니다. 지원 환경. 그 모든 연료 중에 나를 지원해주는 환경 속에 내가 있어라. 시각화. 흔들리지 않는 신념, 교육과 지식. 이거를 늘 완벽하게 내 걸로 만들어서 탁월하게 이끌어가는 그런 경영 능력이 저한테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 그룹 시스템 안에 딱 들어오면 내가 하는 건지 시스템이 나를 가동시키는 건지. 그래서 시스템은 과학이에요, 진짜. 정말 시스템은 과학이에요. 그래서 이제 뭘 내가 해야지라고 하면 자신이 없어요. 새로 시작하는 것에 대해서. 근데 시스템에 들어가면 되지 뭐. 시스템 만들면 되지 뭐.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슈퍼 에이지가 되려면 90살까지 이렇게 강의를 하려면 제일 관건이 이제 건강이죠. 그래서 수영을 시작을 했는데 정말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뜨지를 못하니까. 근데 우리 강금 숙사장님도 하시고 양혜순 사장님도 하고 우리 강금 여사님도 다 하는데 왜 나만 못해? 그 생각 때문에 그만두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3개월 되니까 너무 그만두고 싶은데 그래도 이제 어느덧 수영이 이제 물속에서 놀아요. 근데 너무 힘들어. 그래서 일주일에 2번 이상 하긴 힘드는데 내 몸이 최소 일주일에 4번 이상 운동을 해야 돼요. 근데 혼자 나가서 걷기가 안 돼요, 제가. 그냥 시스템에 넣어야 돼. 그래서 이제 라인 댄스 시스템에 넣었어요, 저를. 넣어서 그분들하고 막 인사를 하니까 안 가면 막 서로 막 해요, 톡을. 그렇게 시스템에 저를 집어든다라는 거죠. 내가 제일 하기 싫은 건 그것을 마침내 해낼 때 나의 오늘 하루는 내 루틴을 만드는 재료라고. 나의 오늘 하루, 내 오늘 하루를 어떤 루틴으로 만들어 갈 것인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그렇게 했더니 근력이 생기고, 억지로 했더니 전문가가 되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하는 거에다가 반드시 해야 돼. 그 어떤 일을 억지로, 일부러 하기 시작을 하면 약 3년이라고 하는 그 어떤 한계를 뛰어넘으면서 10배 이상의 주변 사람보다 10배 이상의 탁월함을 보이기 시작한다. 그 말합니다. 그래서 수영 3년, 라인 댄스 3년.
그렇게 하고 그 다음 근력을 키울 수 있는 그 뭔가를 또 시작을 하자. 그 모든 것이 다 시스템이라는 거죠. 그것이 우리 그룹, 이 환경 속에 이 모든 것들이 칠면조가 계속 날고 싶은데 내가 칠면조 주변에만 있으면 절대 날 수가 없다라고 그러죠. 어떤 속에 내가 있어야 되는가.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 옆에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 긍정적인 자아로 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그 시스템 속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꿈의 시각화. 이거 혹시 보셨어요? 남프랑스 유럽 텐트 밖은 유럽 요즘 저기가 람이란 한가인 고아 막 이런 사람이에요. 4명이서. 그런데 너무 예쁜 거예요. 근데 사실은 저희 집은 시골 집은 이 창이 이 데크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데크를 만들어 달라서 데크를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만드는데 이거 보니까 여기가 창이 나야 되겠구나. 그래서 지금 이 창을 터요. 이렇게 데크로 이렇게 하려고. 주변 환경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저기를 가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꿈 목록을 또 이제 자꾸 만드는 거죠. 프랑스 저희가 이제 니스 해변을 갔었거든요. 근데 그 여행에서도 니스 해변을 거쳐서 이 민박집을 간 거예요. 남프랑스. 근데 정말 배경이 너무너무 아름답고 저희 시골이 이렇게 생겼어요. 산이 있고 앞에 700평 잔디로 있고 저희 남편 그 잔디 깎느라고 죽어요. 근데 맨날 저한테 이 잔디 싹 없애버린다. 자꾸 돌 깔자. 시멘트로 하자 막 자꾸 이제 딱 10년 되니까 이제 그렇게 되기 시작을 하더만 그래서 저는 막 보기만 하니까 아니다 잔디가 더 이쁘다. 이렇게 아차만 시골 밥상을 해먹습니다. 하나가 없어졌다. 없어졌네 하나. 텃밭. 이 밥상을 텃밭에서 다 가져오는데 이거 이 계란. 계란은 사오잖아요. 그래서 계속 지금 다 키우자, 다 키우자 지금 그래서 이제 그 일과 그 자유 이것의 균형. 그냥 놀기만 하는 제 친구들, 전 이제 62가 되니까 놀죠 많이 친구들이 죽겠다고 그래요. 직장 그만두고 막 놀기만 할 거야. 나 말리지 마. 나 여행만 다닐 거야. 근데 그게 1, 2년이더라고요. 죽겠다고 그래요. 한결같이. 그래서 일과 자유의 이 균형, 이 균형을 자꾸 조율을 합니다. 그래서 4도 3촌, 5도 2촌에서 4도 3촌 이런 삶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교육, 역시 또 교육입니다. 교육은 끊임없는 것이다. 반복되어야 된다. 나이가 어리거나 많거나 항상 배우고 익히면서 탐구하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누구나 삶에 녹이 쓴다. 법정 스님이 그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알을 깨고 나온 새처럼 내가 깬다라는 거죠. 내가 깨지 않으면 우리 너무 많이 하는 말이죠. 밖에서 깨면 뭐가 된다고 그래요? 후라이가 된다. 안에서 깨면 병아리가 된다. 그래서 깨고 나와. 그랬더니 내가 이런 믿음 체계를 전환시킬 수 있는 사람이 되고 믿음 체계의 시작점을 스타트를 갖는 사람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 모든 게 교육에 있다는 거죠. 계속 반복적인 교육. 그리고 정말 멍에 있다가도 그러니까 이제 해외여행을 갔다 오거나 아니면 사도 삼촌 하거나 하고 오면 바로 교육부터 들어야 감각이라는 게 생기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내가 뭐 하는 사람인가 바로 정립이 되고. 그런데 만약에 그 시스템이 없으면 그냥 누주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를 바로 잡고 바로 세우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점포가 있는 사람들은 문 열면 바로 일이 시작이 되죠. 근데 그 점포가 나를 창살 없는 감옥이다라고 하죠. 그런데 점포가 없는 일을 해요. 무한 자유로워요. 무한 자유로운 나를 어떻게 일과 자유를 균형을 맞춰서 생산성을 계속 낼 것인가. 그게 시스템이고 그 시스템의 출발은 교육이라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는 그런 교육 속에서 나의 믿음 체계를 전환하는데 자신감이 없죠. 시작을 했을 때 자신감이 없고 강의 들으면서 누구 3명 하면 연봉 4천 드리는데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사실. 그리고 그렇게 3명 했는데 그렇게 우유부단하고
우리 애가 몇 살이야? 12개월 된 애기를 업고, 귀저귀 가방 들고, 그 모습으로 막 대단한 사람인데 같이 하자. 저 같아도 안 했을 것 같아요. 다 아니라고 그러고 아니라고만 하는 게 아니라 다 말리니까 이제 명단 딱 끝났어. 그러니까 이제 못하게 된 거죠. 그래서 내가 생각하고 있던 그런 쉬운 일이 아니네. 아무튼 그런 시간들이 참 많이 있었었죠. 그리고 그 와중에도 이미 교육 시스템은 계속 되고 있고 저는 스폰서님이 강력했어요. 어떤 상황이 돼도 교육 가자 하고 저희 집 앞에 차를 딱 받치고 제가 나 오늘 안 가. 그러면 애기를 딱 데리고 가고 그럼 가서 애기가 나가니까 애는 밖에만 나가면 뭐 너무 좋죠. 이모가 데리고 나가니까. 그 강의 듣고 오면 왜 그렇게 다시 또 가동이 되기 시작을 하는데 일이 멈추는 것은 밖에서 노하거나 밖에서 안티를 해서 노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나에 대한 자긍심이 부족하기 때문에 노후가 되는 일이 멈춰지는구나. 이걸 알기 시작을 해요. 교육을 받으면서. 그래서 그 교육이 서서히 내 그런 믿음 체계를 바꿔놓기 시작을 해요. 일주일에 한 번 들으면 5일, 6일 흔들리고 하루 반짝이겠죠. 일주일에 2번 들으면, 일주일에 3번 듣는다라면, 일주일에 4번 듣는다라면, 그걸 뭐라고 하냐면 범람이라고 그래요. 범람이다. 정말 성장하고 싶다라면, 이번 달에 하이패미를 가고 싶다라고 한다면 교육을 범람시키는 게 훨씬 빠릅니다. 속도가. 그리고 믿음 체계가 나로부터 시작된다는 걸 알죠.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소비자가 생기고 그 소비자를 ABC를 그리죠. 그 소비자는 자기가 나의 A라고 있는지를 몰라요. 저만 알아요. ABC. 그리고 꿈이 있어. 자녀 교육에 대한 막 신념이 강해. 우리 제품은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ABC야. 강의 들으니까 꿈 있는 분들이 잘한대요. 그리고 내 자긍심을 키워가면서 이제 그분들에 대한 믿음을 주기 시작을 하는 거죠. ABC가 소비자에서 고객에서 파트너가 되죠. 근데 그 파트너가 나를 흔드는 사람이 되기 시작을 해요. 어느 시기에는. 근데 그 파트너가 나를 흔드는 게 아니라 내 믿음이 그 파트너의 신념을 강화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파트너는 집 앞에서 일어난 현상을 보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그 사람을 왜 선택했냐. 이분은 꿈이 있기 때문에 교육에 투자할 줄 아는 사람이구나. 이거를 봤기 때문에. 이분의 미래를 환하게 보는 것을 계속 봐주는 거죠.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안 해줬는데 나오고 얘기만 하고 나면 뭐가 문제가 다 해결되고 일이 막 쉽게 진행될 것 같은 거야. 그러기 위해서 내가 생각하는 ABC는 교육을 한 번 들으면 나는 2번 듣고 3번 듣고 그래서 우리는 교육사업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ABC를 만나서 미팅 시간이야라고 하는 것도 교육이지만 그냥 커피 마시고 김치찌개 끓여 먹고 마마르대로 보리빵 쪄 먹고 이것도 사실은 교육이죠. 그렇게 빵 먹다가 다 잘해. 뭐든 맛을 낼 줄 알아. 인간관계도 맛을 낼 줄 알아. 정말 대단해. 이런 것 자체가 다 교육이더라는 거지. 근데 그게 내 언어가 아니었어. 그게 시스템에서 얻어온 언어. 그런 것들을 수집을 하면서 교육을 계속 이어갑니다. 사장, 그 일이 그 사람을 만든다. 아이고, 아까 잠깐 차 마시러 갔는데 사장님들이 얼굴에 다 참기름 바르고 오신 것 같아. 세상에. 풀패키지가 이제 풀패키지로 막 사업을 하면서 전부 다 그렇게 미인을 다 이제 만드는 거예요. 저는 사실은 풀패키지에 대한 회의적이에요. 왜냐면 그 일산센터에 있는 얼굴 이렇게 찍는 거 있잖아요. 피부 이렇게 찍으면 저는 피부에 너무 지방이 부족하고 막 단백질도 부족하고 그러니까 풀패키지 하면 지방이 차오르나? 단백질이 없는 단백질이 생기나? 막 이제 이런 생각을 하니까 아니 난 피부로는 사업 안 해. 그냥 난 건강에 관심을 가질 거야. 내가 건강이 약했는데 이렇게 좋아졌으니까 난 건강 갖고 할까? 난 피부 갖고는 안 해. 딱 이렇게 돼. 근데 또 풀패키지가 나오니까 스폰서가 해야 되잖아요. 근데 참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게. 저게 내가 원하는 그 무엇인가를 이렇게 채워줄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제가 지하철역에서 지하철 타러 이게 지금 7cm거든요. 찍어서 막 내려오는데 에스컬레이터 타고는 어떤 분가 다 봤어요. 흰머리 은발인데 쇼커트를 쳤고 70대는 돼 보이세요. 70대는 돼 보이는데 정말 너무 강렬하게 딱 등이 드는 거예요. 볼도 꺼졌고 얼굴에 살도 없고 근데 얼굴이 광나요. 그냥 브라이트닝하고 탁 반짝여요. 근데 저만 보는 게 아니라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짜 머리 한 대 딱 맞은 것 같아요. 아니 볼이 지방이 차오르고 단백질이 차오르지 않아도 되는구나. 저 자체로만도 너무나도 빛나고 아름답구나. 그래서 하기로 해서 어제 다 왔어요. 쓸데기 없는 거 내려놓고 정말 본질만 갖고 가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막 보톡스 넣고 필러 넣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제가 머릿속에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너무 인위적인. 근데 그게 아니라 정말 아름답게 빛나게 하죠. 제품. 사랑을 위한 노력이다. 제품과 기회. 제품에 대한 지식 그리고 이점들, 일반적인 질문들. 당신의 회사를 잊지 말고 누가 가장 적합한 사람일까를 생각하십시오. 이 모든 게 제품. 저는 그랬다라는 거죠. 소비자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마케팅을 해야 됩니다. 사업자 마케팅을 때로는 강력하게 해야 돼요. 그런데 저는 소비자였기 때문에 마음에 안 들면 써보고 내가 말한 대로 마음에 안 들면 바품해 나한테. 저는 그렇게 말하면서 이 제품에 대한 논할 때 정말 항상 기분이 좋았어. 그렇게 정말 자신 있었어요. 그 모든 것들. 그래서 제품 하면 제품 사랑, 고객 사랑, 하이리빙 사랑. 그냥 그 자체가. 그리고 막 명단이 떠오르죠. 시모뉴 GX. 이거 보이세요? 이게 유필침이에요. 번개를 맞아도 이게 쓰러지지가 않죠. 바로 흙으로 싹 빨아들여 버리니까. 이걸 뭐라 그래요? 어싱이라고 그러죠. 양전화, 정전기, 전자파, 활성산소. 그래서 우리가 양전화의 반대를 음전화, 음이온이 많다. 바닷가, 폭포, 숲속 이런 것처럼. 그런데 저희 시모뉴 GX에 딱 누워서 저희 누가 이제 체험할 때 오면 제가 양말을 벗기거든요. 벗기고 발을 딱 대게 하면 바로 이 상태가 되는 거예요. 내 몸에 있는 이 모든 게 흙으로 쫙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하루 잔다라는 것은 밤새 가장 좋은 어싱이 되는 곳이 황토 모래흙 그리고 바닷가 모래 이런다라거든요. 그러니까 밤새 바닷가 모래밭에서 내가 걷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황태 모래 그 태양을 많이 받는 산 있죠. 산에 황태 모래밭, 황토 모래밭을 내가 걷는 상태인 거예요. 그 상태로 잠을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발이나 맨손을 대기만 해도 그런 정말 기가 막힌 제품이 저희한테 들어온 거죠. 어싱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소통이 하기가 너무 좋고 그리고 소통이 되고 그러니까 감동을 주는 아이템들이 들어온다라는 거죠. 감동을 주는. 그래서 이 아이템에 또 새로운 사람, 저 아이템에 새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계속 왔던 사람이고 멈춰있고 새로 만나고 만나다가 멈추고 그런 사람에게 세제명 닦고 했는데 그 이상 안 들어갔는데 어느 날 저랑 어디 가세요. 정발산 공원에. 근데 시에서 그렇게 해놨더만요. 이렇게 둘레길을 신발 벗고 탕 벗고 갔다 오면 발 씻고 다시 신발 신고 올 수 있도록 계속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너 잠자면서 계속 정발산 공원을 도는 거하고 똑같은 현상이 있다. 그게 뭐야? 너 잠만 자면 그냥 네가 걷는 거야 계속. 꿈에가 아니 진짜 와봐. 그런 제품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 하나하나 이렇게 했었어요. 이 제품 이 제품 다 소비자 전달 제품이었어요. 다 애용하는 제품이었어요. 와 근데 우리 그룹 시스템 안에 창조
창의적 탐구자가 발생한 거예요. 감히 생각도 못한 23년 만에 걸작. 얘들이 합쳐놨더니 마케팅 전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도 안 해보고 얼마나 가슴이 벅차고 뛰든지 저는 햄프시를 써봤거든요. 저희 아이가 아토피 때문에 뭐 그 커큐민 급해서 막 두세 번 보고 확 일어나요. 그 바르고 배 붙이면 싹 들어가요. 제품 하나하나에 대한 만족도가 워낙 있었기 때문에. 근데 얘를 하나로 이렇게 만들어서 마케팅으로 생각을 아예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아이디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롱런을 못해요. 시스템 안에 있기 때문에 계속 롱런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저한테 애기 파트너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애기 파트너들이 의욕이 없어요. 근데 거기는 이 세 명이 모여서 마사지 샵을 하거든요. 근데 나는 얼굴에 관심이 없어가지고 계속 건강 공부만 시키니까 사장님한테 들으니까 좋아. 그러고 잊어버려요. 좋아하고 잊어버려요. 근데 이 제품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눈이 반짝반짝반짝 하는 거예요. 그분들한테는 이 제품이 맞았던 거예요. 근데 다 써요. 다. 하나, 따로따로. 근데 마케팅을 할지 모르고. 저도 그랬고. 그래서 이걸 가지고 마케팅을 풀었더니 자세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장님, 그럼 우리가 50%는 건강 공부하고 50%는 이 제품 공부를 합시다. 그러면서 마케팅을 이제 알려주세요. 제가 잘못하고 있는 거 제가 너무 잘 가르치나 봐. 시스템으로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고 저한테 앉아서 듣기만 해. 그럼 막 놓아버리니까 놓자니 죽겠고 그냥 계속 과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날 나오겠지 하면서. 그래서 이분들에게 마케팅을 풀어줬습니다. 그랬더니 저를 가만히 보면서 사장님은 진짜 쉽게 푸는데 제가 말하면 엄청 어렵게 풀어줘요. 왜 그럴까요? 스피치를 많이 안 해서. 스피치를 계속하면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그 언어가 굉장히 쉽게 풀리거든요. 1분 스피치가 1시간 강사를 만들고 1분 스피치가 30분, 10분, 20분, 30분짜리 STP, 눈높이 STP를 아주 편안하게 풀어갈 수 있는 능력을 줘요. 프로스펙팅이란 탐색하는 것이다. 설득하거나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것을 찾는 것이다. 그래서 예상 명단 작성하고 계속 연락하기, 끝없는 프로스펙트 리스트 작성하기, 이 모든 것들이 게임이다. 그래서 마케팅 천재의 습관, 인간관계 문을 여는 것은 열려라 참기 하면 열린다라고 합니다. 그 101가지 그 이수보아가 아니라 아라비안 나이트. 거기에 나오죠. 열려라 참기. 그랬더니 그분 부하가 다 나오죠. 사람의 마음의 문이 열리면 다 나온다라는 거죠. 어떻게 열게 할 것인가. 존엄성을 느끼게 해줘라. 나를 만나면 내 가치가 굉장히 소중하고 그래서 타인을 만나면 내 얘기할 겨를이 없어요. 그 사람 얘기를 다 들었더니 정말 멋진 사람이야. 한마디로 당신은 정말 크게 성장할 사람이었네. 환경을 못 만났네. 그게 열려라 참깨라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스펙팅을 계속 하는데 제가 썼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프로스펙팅을 우리가 계속 하면서 살아야 되는 이유. 지혜롭게 자신을 사랑하는 법. 미국 하버드대학교 정신과 의사 로버트 웰딩 의사가 무엇이 행복을 결정하는가 이것에 대한 논제를 가지고 40대까지는 자녀 교육에 몰입을 하다가 50대가 되면서 갑자기 외로워진답니다. 그런데 가족, 친지, 이웃 사이 이들과의 좋은 관계가 콜레스테롤 수치보다 훨씬 건강한 삶과 질을 만들어갔대요. 그래서 42가 된 사람들의 인간관계가 어려운 이유는 사람에게 게으를 얻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게으르게 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끊긴 사랑, 끊긴 인간관계도 다시 자꾸 이어져 만들어라. 그래서 가족에게, 절친 한 명에게 또는 자녀에게 너무 의지하지 말고 다채로운 인간관계를 계속 만들어가는 게 인생을 지혜롭게 사랑하는 그런 가장 현명한 방법이랍니다. 그래서 콜레스테롤 수치보다 80대 이후 행복하게 사는 게 인간관계라고 그래요.
그 인간관계가 바로 프로스펙팅하고 이어진답니다. 사업 설명 하나의 선물이다. 효과적인 사업 설명, 첫인상이 아주 중요하고 무엇보다 편안함을 느끼게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관심사를 발견해야 되고, 그리고 선택은 나는 말할 뿐이고 선택은 그쪽에서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시행팀들이 정말 멀뚱 바라보고 다 좋은 말 같아요. 돌아서면 하나도 모르고 다음에 제가 지난주에 뭐 했죠? 그럼 하나도 모르고 내가 해야 돼 말해야 돼 해야 돼 말해야 돼 아니야 그래도 이분들도 꿈이 있어 이제 이러면서 다시 하고 했는데 그분들이 원하는 걸 가지고 STP를 하니까 정말 눈이 반짝반짝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막 자신감이 생겨가지고 와서 그 호소 이황을 원장님한테 막 제가 풀었어요. 이 얼굴을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게 하면 5명이 알아볼까 못 알아볼까 알아보면 석 달에 85만 원이고 막 풀었습니다. 여기를 첫 달에 85만 원 벌고 그 다음 단계 가면 600만 원 벌고 그랬더니 나는 세상에 모든 사람들이 요양 자격증을 다 땄으면 좋겠어. 그러고 가보더라고요. 그분 요양사 자격증을 땄으면 좋겠대. 그분은 그 연결시켜주는 일을 하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안 듣는 사람도 있네. 그리고 이제 또 친구한테 했어요. 근데 친구가 지난달에 마마라떼 샀거든요. 이렇게 샀는데 이걸 또 이렇게 하기가 이렇게 금액으로 내가 너무 부담 주는 거 아닌가 막 이 생각을 하다가 저희 스폰서 강금래 오늘 사장님이 비포 애프터를 40불을 보내줬는데 이거 돈의 문제가 아니네. 그래서 첫째 주하고 넷째 너 우리 언니 알지 하고 또 보냈어요. 이 미묘한 차이를 한번 찾아봐. 어디야? 그랬더니 4군데가 있어. 그러는 거야. 너희 4군데는 안전해? 그랬더니 아니 나도 바꾸고 싶어. 그럼 만나자. 그래서 이거 풀었어요. 만약에 네가 이렇게 우리 언니처럼 이렇게 좋아진다라면 제가 좀 비겁하죠. 나를 만들고 해야 되는데 언니들 가지고 하니까. 왜 하냐면 이게 식을까봐. 찰 때. 5명이 만약에 알아본다라면 첫 달은 이렇게 되고 둘째 달은 두 번째 단계는 600만 원이 되고 그 다음 단계는 1000만 원이 되고 근데 5명이 알아볼까 못 알아볼까 알아보지. 저리 이렇게 달라지는데 누가 몰라봐. 그래서 제가 편안한 사업 설명을 하려고 어떤 원장님을 찾아갔습니다. 원장님 진짜 원장님이 가장 잘할 일이 생겼다. 그래서 이걸 풀었어요. 이렇게 풀 패키지. 6개월, 1년 걸쳐서 나의 결과가 한 달에 나온다는 이렇게 달라진다는 어떠세요? 주변에서 5명 알아본 사람이 있겠어요. 근데 주변에 5명이 아니라 더 많을 거예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알아볼 거라는. 그럼 7명만 알아보게 해요. 다른 사람 못 알아보게 하고. 7명이 알아본다는. 그 사람도 원장님이 7명을 알아보게 한다면 3천만 원 들어간다면 어떻겠어요? 그거를 책이 소비가 직업이다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게 소비가 직업이다. 그리고 그게 바로 프랜차이즈 사업이다. 원장님이 기술을 가르쳐줘야 되는데 여기는 10분이면 된다. 예쁜 분, 동안인 분한테는 사람은 저마다 타고난 소질을 개발해서 먹고 사는 것이다. 자기의 소질이 뭔 줄 알아요? 근데 모르는데 얼굴 너무 동안이고 예쁘잖아요. 거기다 반짝반짝 빛나기까지 한다면 주변에서 5명 알아볼까 안 알아볼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한테는 3명 알아본다라면요. 어떤 분한테는 5명 알아본다라면 어떤 분한테는 7명 알아본다라면 어쨌든 그렇게 저는 사업 설명을 계속 합니다. 하이오스로 목표가 없는 사람은 목표가 있는 사람을 위해 평생 일해야 하는 정신력에 처해졌다라고 브라이언 트레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고객 만족 그리고 성공을 위한 팔로우스루를 해야 되고 얻을 수 있는 정보를 최대한 확보하라. 제가 이렇게 말했던 분들은 그분 정보들이 이미 저한테 확보가 됐었던 거죠. 그리고 팔로우 시스템 적용하기. 제품 사용하면서 얻는 이점을 강조하고 부정적 요인을 후속 조치로 계속 차단을 하죠. 자, 저와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납시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분이 갖고 있는 궁금증 그리고 부정적인 요소를 차단하기 위해서 그렇게 팔로우스를 하는 것은 제품이나 고객 또는 사업 파트너들을 확고한 입장을 취하게 해주는 것이다. 새벽 달빛 아래서 돈이란 우리들의 마음을 평온하게 하고 기쁨을 사했을 때 우리 하는 일에 사회적으로 떳떳하고 즐거울 때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에너지와 같은 것이다. 따라서 돈을 수량적인 단위로만 보지 말고 좋은 일, 좋은 생각에 따라다니는 우주의 흐름으로 봐라. 즉 에너지의 흐름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돈. 일이 아니라
좋은 길 흐름이다라고 생각한다면 훨씬 더 즐겁게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모든 꿈과 목표를 이루는 그런 엄청난 연료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